광고. 현대는 허위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맥주, 담배 광고 등 범람하는 광고를 보면 반드시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낫다고 광고하고 그 다른 상품은 역시 또 다른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과 관계가 없는 포장이나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관행이 되어 좋은 세일즈 방법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담배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멋지게 피우는 모습이 나온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끼견을 하는 사람들과 이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가. 탈무드에는 일찍이 이러한 세일즈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무드에서는 소를 팔 때 다른 색깔을 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도구에 색을 칠하여 새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즉, 속일 목적으로 그와 같이 색을 칠하는 것은 규제되어 있다. 특수한 예로 어떤 노예가 자기의 머리를 염색하고 얼굴을 화장하여 젊게 보이게 한 뒤 사는 사람을 속인 경우를 예를 들고 있다. 또 과일 장수가 오래된 과일 위에 신선한 과일을 살짝 얹어놓고 파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또한 탈무드에는 건물의 안전 규정에 대하여 처마의 길이, 발코니, 기둥의 굵기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쓰여 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관행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는 안 되며 과일을 따는 고용인이 어느 정도 과일을 따 먹는 것은 금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탈무드에는 상품을 팔 때 그 물건과 동떨어진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광고에서는 킹 사이즈라든가 풀 야드라는 식의 지나친 과장이 사용되고 있다. 풀 야드란 1야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탈무드에는 그러한 과장된 말은 금지되어 있었다. 두 개의 세계. 두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랍비가 말했다. 나는 랍비이고 사람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서는 1,000원을 빌렸고 또 한 사람에게는 2,000원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와서 모두 2,000원씩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2,000원을 빌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탈무드에는 이 경우 두 가지의 의견이 적혀 있다. 다수 의견은 1,000원씩 빌린 것은 틀림없다. 그중 누구에게서 1,000원을 더 빌렸는데 그것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1,000원씩만 돌려주고 나머지 1,000원은 재판소에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 중 한 사람은 도둑입니다. 1,000원 밖에 빌려주지 않고서도 1,000원을 더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나누어 준다면 도둑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둑이나 악인이 이득을 보고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판소는 전액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서 돈을 몰수하면 도둑은 원래의 1,000원마저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집에 가서 장부책을 가지고 와서
내가 1,000원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1,000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의 극장의 예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충분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압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극장의 예에서는 실제로 두 사람이 동시에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선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1,000원과 2,000원의 예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선서를 시킬 수 없다. 거짓 선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리신 10계명 중 한 계명이며 거짓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채찍으로 39번을 맞는다.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수치가 된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자기가 발견했으므로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선서한 후에도 굽히지 않으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되어 있다. 탈무드가 비록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페이지 속에서 아주 긴 역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 문제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 대해서는 반복된 부분이 아주 많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어서는 매우 진기한 예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자백. 유대인의 법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자백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난처한 나머지. 어느 날 두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친구 사이로 한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을 갚을 때가 되자 빌려준 사람은 500만 원이라고 하고 빌린 사람은 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우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선 한 사람씩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날 아침 한 번 더 나에게 오라고 하고 그때 판정을 내리겠다고 말해 주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나는 서재에서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책을 찾아보았다.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과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연구했다. 물론 증서가 있다면 문제는 없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증서를 만들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내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다.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빌리지 않았다고 말해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는가. 나에게 와서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도 500만 원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 반면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말은 신뢰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약간의 정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사자 두 사람을 대질할 경우에는 여간해서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500만 원을 기일 내에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생각하고 빌렸다 하더라도 막상 기일이 되어 200만 원밖에 없을 경우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빌려준 사람도 사실과 달리 5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서 정말로 당신은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느냐고 다짐을 해보았다. 그는 여전히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500만 원을 당신에게 빌려준 사람은 큰 부자여서 그 돈이 없어도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빌리러 갔을 때 당신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면 그 제3자는 절대로 돈을 빌릴 수가 없을 것이요. 유대의 돈은 언제나 돌고 도는 것이요. 그래도 당신은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소. 나는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구약 성서에 손을 얹고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맹세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실은 500만 원을 빌렸다고 자백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구약 성서에 손을 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구약 성서에 손을 얹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범죄자 이외에는 없다. 그 대신 성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다. 성서에 손을 얹으면 99.8%의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맹세란 중대한 것이며 경건한 것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법정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는 풍습은 이것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